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예, 집합 두 번째 시간,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물론 선생님만 쉬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유제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시고 나서 유제 문제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자,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우리 교재 9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부분 집합의 개수 그랬죠? 자, A라는 집합이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자,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B를 합하였더니 B 자체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은 뭡니까? B가 B 다시 나왔죠? B가 B 다시 나왔어요. 부분 집합의 성질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누가 크다는 얘기죠? B가 누구보다 크겠습니까? X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X보다 B가 크기 때문에 B가 X를 포함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B의 부분 집합들인데요. 바로 B가 A1부터 A5까지 이 5개의 원소로 구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부분 집합들 중에서 NA 교집합 X가 2개다라고 그랬어요. 즉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인 원소를 2개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바로 현재 A1, A2, A3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꼭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2개를 가지면 하나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1하고 A2를 가질 때도 있고요. A2하고 A3를 가질 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A1하고 A3를 가질 때 총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3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 경우만 갖는지 알면 되겠죠. 자, A1, 2, 3 중에서 2개를 가지면 하나를 못 갖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1과 A2는 같고 그 다음에 A3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같건 안 같건 포함과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원소가 A4, A5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의 제곱까지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A1, A2는 갖고 A3 안 가질 때, A1, A3 갖고 A2 안 가질 때, 그죠? 그 다음에 A2, A3 갖고 A1 안 가질 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12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바로 합답형 문제가 되겠죠. 옳고 그름을 찾아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뜻인데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것은 바로 A차 B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어. 그럼 B는 A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을 정리해 봐야죠. 자, 오른쪽은 A 교집합 B가 바로 A라고 그랬습니다. A 교집합 B가 A다 그랬어요. 자, A가 A 다시 나왔죠? 그러면 부분 집합의 성질을 만족하고요. 그때의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다. 누가 작다? A가 작다. 누구보다 작다? B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A는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둘은 서로 진리값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인데 둘 다 똑같으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며 이 명제는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죠? 기억 맞았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인데요. 니은은 자, 요 연산인데요. 이 연산을 좀 빨리 하고 싶으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좀 편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집합이 3개가 나왔으니까 A, B, C 순으로 선생님이 씁니다. A,
B, C 순으로 그려보면 자, 왼쪽에 거 한번 볼까요? A 합집합 B와 C와의 교집합. 그랬어요. A 합집합 B면 요만큼이죠. 요만큼과 C와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 색칠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누가 같다고 그랬냐면 역시 A, B, C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A와 B 교집합 C를 합친 겁니다. A에다가 A가 요만큼이죠? 여기에다가 B 교집합 C를 합친 거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추가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같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혀 같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가 같다면 이때 A와 B는 같겠느냐라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가 같다 그랬네요.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C가 같다.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C가 같다. A 교집합 B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잠시만요. 잘못됐죠? 여기 오타죠, 오타. 그죠? 여기 B가 아닙니다. 여기 C입니다, C. 이렇게 돼 있죠? A 교집합 C하고 B 교집합 C가 같다면 A와 B가 같겠느냐. 그쵸? 예, A와 B가 같다가 나오는데 여기가 B니까, 예, 선생님이 책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C와 B 교집합 C가 같다라는 건데요. 자, 요것은 A, B가 다른 경우가 있나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생각을 할 수 있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안이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C 자체가 공통인 부분이니까 요 놈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A 교집합 C는 누가 됩니까? C가 되죠. B 교집합 C도 C가 되죠. 그죠? 그런데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느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기 1, 2, 3 이렇게 해보면요. A 집합은 누굽니까? 1, 2죠. 그 다음에 B 집합은 누굽니까? 2, 3이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누가 됩니까? A 교집합 B는 2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놈을 C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하고요. B와 C의 교집합이 2를 가지면서 똑같아지게 되죠. 허나 A와 B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디귿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누구만 됩니까? 바로 1번. 기억만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대표 문제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내용이네요.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국어, 영어, 수학 그랬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학생 수가 전체가 35명이랍니다. 35명인 학급에서 국어, 영어, 수학 그랬어요. 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수학이죠. 수학. 자, 요렇게. 그죠? 자, 보충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두 과목 이상을 희망하는 학생은 13명이었다 그랬어요. 두 과목 이상이면 어딘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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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요만큼이죠? 여기, 여기, 요만큼이네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파란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냐면 13명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수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7명이었다. 바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바로 바깥에 7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한 과목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어만, 영어만, 수학만 요런 뜻이죠. 바로 요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영역에 13명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요 영역 3개랑 합쳐져서 35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35에서 요 둘의 합을 빼주면 그만이네요. 그죠? 35에서 마이너스 7과 13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20을 빼는 거죠. 그래서 15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대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봤네요. 대표 문제들. 자, 그러면 이 대표 문제들 밑에 보시면요. 1번부터 우리 6번까지 유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 지우는 동안 정지 버튼 누르시고 빨리 유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유제 문제 선생님과 역시 6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푼 거랑 어떤가 좀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A집합이 1, 2, 3, 4, 5, 6, 7이고요. B집합이 1, 3, 5, 7, 9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부분집합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A 교집합 X는 X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X가 X 다시 나왔죠. 교집합 무슨 집합이다? 작은 집합이다. 누가 작대? X가 누구보다 작겠어? A보다 작은 거야. X는 A보다 작아.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X를 했더니 X가 됐대요. XX 또 다시 나왔어. 부분집합의 성질 만족해? 합집합은 큰 집합이 답이야. 누가 크대? X가 크대? 누구보다 크겠어? A차 B보다. X는 크다. 누구보다? A차 B보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는 A 차집합 B와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원소날법으로 표시해보죠. A 차집합 B는 뭐가 되나요?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죠. 1, 3, 5, 7을 빼내면 2, 4, 6만 남습니다. 자, 여기에는 2, 4, 6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놈을 포함하는 것이 X고요. 자, A집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1부터 7까지죠. 1, 2, 3, 4, 5, 6,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2, 4, 6을 반드시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2, 4, 6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는 원소가 4가지니까 바로 2의 4제곱까지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16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놈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1, 2, 3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전체이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랬죠? 자, 이 부분입니다. A 합집합 B가 전체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특수집합이죠. 바로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티션. 자, 파티션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분할집합을 뜻합니다. 분할집합. 자, 분할집합인데요. 분할집합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분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분할집합이라는 것은 전체가 U가 있는데요. 이 전체를 둘이서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A가 같고 B가 같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A랑 B랑 합쳐놓으면 말이야 전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A랑 B랑 공통인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바로 분할집합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보기와 같이 우리 문제에서 보면 A와 B를 합쳐놨더니 전체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분할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A집합과 B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가지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죠. 자, 이것은 이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전체가 도대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에는요.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바로 1, 2, 3을 여기다가 분할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1, 2, 3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A가 1, 2, 3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가지면 B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A가 갖지 못한 거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의 개수나 B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의 개수 아무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나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안 가져도 되고요. 그죠? A가 하나짜리를 가져도 돼요. 1이나 2나 3이나. A가 1, 2 가져도 되고 1, 3 가져도 되고 2, 3 가져도 돼요. A가 1, 2, 3 다 가져도 돼요. 그죠? B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것만 취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러면 B는 뭐 가져요? 1, 2, 3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는 결국은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까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 자, 다음 보기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오른쪽 걸 선생님이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하고요. 여기입니다.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두운 부분입니다. 자, 요거 보는 순간에 우리, 그거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뭘 뜻합니까? 그렇죠.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죠. 즉,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말로써 옳은 것을, 역시 골라보란 뜻이 되겠네요. 자, 확인해보죠. 자, 위에 거,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컴플리먼트가 빠져있죠. 컴플리먼트가. 그죠? 자, 괄호, 교집합, 괄호의 컴플리먼트입니다. 컴플리먼트. 자, 그러면, 여기 컴플리먼트 보이네요. 그죠? C 보이죠? 약간 밑으로 가라앉았네. A 합집합 B에서, 요것은 A 합집합 B에서 바로 누굴 뺀 겁니까? A 교집합 B를 뺀 거죠? 바로 대칭 차집합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니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니은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에다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A하고 B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합집합 B에서 A를 뺀 곳 그랬죠? 그러면 전체에서 A를 쏙 도려내면 순수한 B만 이렇게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곳, B를 도려내면 순수한 A만 남습니다. 이 둘을 합친 곳이니까 요거와 똑같은 그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하고 선생님이 수학적인 그 방법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저거 한번 써볼까요? A 합집합 B에서요. A를 뺀다라고 그랬고요. 합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해보면요. 앞에 거는요. A 합집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되죠. 이렇게 합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공집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되겠고요. B교 A 여죠? 여기에 B교 A의 여집합이 들어갑니다. 요게 앞에 거고요. 자, 뒤에 거 정리하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이 되겠고요. B교 B여 공집합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공집합이랑 뭔가를 합치면 요 놈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뭔가를 합치면 요 놈만 남게 되죠. 요 놈 둘을 합집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은 B교 A여니까 B차 A가 되겠고요. 여기는 A교 B여니까 A차 B가 되겠죠. 자, 요 놈을 합한 거다라는 거니까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은 어떻게 생겼느냐? A의 여집합 마이너스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디귿.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 놈은 A의 여집합, 차집합을 빨리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로 바뀌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의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B교 A여, 바로 B차 A가 되겠고요. 자, 합집합, A교 B여, A차 B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그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디귿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죠? 자, 5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4번 보도록 하죠. 자, 4번 봅시다. 자, 함수 fx는 x 가우스 x에 대해서 집합 an을 그랬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집합으로 정의될 때 집합 A3 그랬죠? 자, 이런 거 왜 들어갔을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오게티 찾기 그런 거 하려고 A3 죄송합니다. A3 교집합 A6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자, 오랜만에 보죠. 자, 일단은 A3와 A6 자, 요런 것은 그냥 보는 순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마음이 막 답답해지죠? 그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fx 이것도 두려운데 그걸 집합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막 답답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 보시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니까. 먼저 A3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과연 A3란 무엇을 뜻하느냐? A3라는 것은요. X바, 그 다음에 F, 그
그 다음에 이게 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x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0이 되는 x가 0 이상이고 1 이하인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일단은 A3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요 A3를 갖다가 자, 여기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뭔가 봤더니 x 가우스 x예요. 그런데 x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이 3x의 가우스 정수 부분을 뺐더니 0이 되란 뜻입니다. 이것이 0이 되란 뜻이 돼버리네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x의 범위가 요 사이에서의 값들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요 사이에서의 값들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풀어보면 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예를 들어서요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2분의 3이죠. 근데 2분의 3의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 떨어져 나가니까 1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1 빼면 2분의 1이 남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쵸? 허나 예를 들어서 3분의 1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이면 요거 1이죠. 3분의 1이면 요것도 1이죠.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3이면 이 앞에 것과 지워지면서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냐면요. x가 갖는 값들은 0에서부터 1까지 분모가 3이고 분자가 정수인 수들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0,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 3분의 3. 자, 이런 값들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더 간단히 쓰면 0하고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 1을 가지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소수 부분이 건덕지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3인수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죠. 아, x에 3배가 붙어 있으면 분모가 3인 분수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앞에 6이 붙어 있으면 분모가 6인 분자가 정수인 그런 분수들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A6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A6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원소들을 가지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6분의 0, 0이죠?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2, 6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자, 여기까지. 여긴 6분의 0이죠? 자, 이런 값들을 가지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만 정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해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A6는요. 바로 0, 그 다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히 하면 기하분수로 바꾸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은 2분의 1이겠고요. 그 다음은 3분의 2죠. 그 다음 6분의 5, 그 다음에 6분의 6은 1이죠. 자, 이런 원소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3에 해당하는 게 요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A6에 해당하는 게 요 원소들이죠. 바로 요 둘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간 원소들 뭐가 있습니까? 0, 0, 0.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1이죠? 1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몇 개? 4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4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5번. 자, 5번 봅시다. 어느 회사 사원 50명 중에서 지리산에 가본 사람이 25명, 지리산과 설악산 모두에 가본 사람이 17명. 이때 설악산에 가본 사람 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일단 전체가 있어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 봅시다. 전체 인원이 50명 중에서 그랬으니까 여기 50명이 있는 거고요. 지리산과 설악산에 갔습니다. 지리산, 그 다음에 설악산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리산에 가본 사람이 25명이다 그랬습니다. 지리산에 25명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지리산과 설악산에 모두 가본 사람이 17명이다. 바로 여기에 17명이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리산만 간 사람이 나오죠. 여기엔 지리산만 간 사람 8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설악산에 가본 사람 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설악산이라는 것은 요만큼이죠. 설악산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x라고 두게 되면요.
여기에는 바로 x-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설악산에 가본 사람 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 노랗게 칠한 요 부분이 가장 커질 때 얼마니?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남아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크면 클수록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가장 클 때는 얼마겠느냐죠? 얘가 가장 크려면 여기가 가장 작을 때예요. 그죠? 바로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오느냐? 바로 A 앞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공집합이 될 때 맥시멈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여긴 커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17이 가장 커지려면 얼마냐? 바로 여기에 지금 지리산 가본 사람이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명이 다 설악산에 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x-17이 나머지 25명이 될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x의 값은 요 설악산에 가보고 싶은 사람은 17이 넘어가면 되니까 30에 42명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42명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유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어느 학급에서 인터넷 사이트 A 사이트와 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44명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사이트가 A 사이트, B 사이트죠? A 사이트와 그 다음에 B 사이트가 있답니다. 이렇게 B 사이트가 있대요. 자, A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B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의 3배다 그랬네요. 자, 여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를 A명, 그 다음에 여기를 B명, 여기를 C명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세워볼까요?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44명이래요. 그러면 요 놈을 전부 다 합친 게 지금 44명이란 뜻이죠? 44명. 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요. 첫 번째, A 사이트의 이메일. 바로 A 사이트는 A 플러스 C명이 되겠죠. 이거 공간 분할된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C라는 요 학생, 요 A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되겠죠. 이 학생 수는 B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 수의 3배랍니다. 즉, B 플러스 C가 B 사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놈의 3배에 해당이 된답니다. 3배와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또 하나. A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만을 그랬습니다. 만이라는 건 여기죠. A만이니까. 그래서 A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B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만을 그랬으니까 또 스몰 b를 얘기하죠. B의 4배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A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A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는 바로 A 플러스 C 요만큼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A 대신에 우리 4B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4B 플러스 C는요. 바로 3B 플러스 3C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봐라.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야. 상수항 없어. 그러니까 B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3B 넘어가면 B가 되겠고요. 여기는 2C가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B 대 C의 B를 구할 수가 있죠. B 대 C는 바로 몇 대 몇이 됩니까? 거꾸로 가져야 되니까 1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제 A만 찾아주면 되네요. A 대 B 대 C. 그러면 여기도 대 C. A만 찾으면 되네요. 자, 그러면 B 대신에 2C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B 대신에 2C 집어넣으면 이게 8C가 됩니다. A 대 C는 몇 대 몇이죠? A 대 C는 여기가 지금 A는 B 대신에 2C가 들어가면 8C가 되는 거니까 A 대 C는 8대 1이 되네요. 8대 1. 그쵸? A 대 C는 8대 1. B 대 C는 2대 1인데 거꾸로 썼네요. 그죠? 2대 1이죠.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A 대 C가 8대 1이라고 했으니까 A 대 C. 그러니까 요거 대 요게 8대 1이니까 여기 8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8대 2대 1로 고정이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요. A는 8K, B는 2K, C는 K.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여기는 8K. 그 다음 B는 2K. 여기는 2K. 그 다음에 C는 K.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요 셋을 다 합치면 전체가 돼버려서 44명이 돼야 되겠죠? 얘네 셋을 다 합치면 몇 K예요? 11K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게 44명이 되니까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4. 자, 이제 우리 구하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A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몇 K입니까? 9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9K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9K, 4, 3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학생 수는 36명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집합의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집합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실력 쌓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제 실력 쌓기도 9문제 있습니다. 자, 실력 쌓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9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모르는 것 위주로 빨리빨리 푸셔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실력은 쑥쑥 커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먼저 풀어보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바로 3번째 강의에서 선생님과 집합, 실력 쌓기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